명태균의 말, 국민에 대한 협박이고 공화국 법질서에 대한 모독이다. 대체 이자가 뭐길래? 네.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에 요구합니다. 명태균을 철저히 수사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윤 대통령,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협박성 발언을 떠나서 이건 국민에 대한 협박 아니냐? 이게 뭐냐? 그 사람이 나를 팔아먹을 작정을 한 것 같아. 나를 안다는 걸 과시하려는 거 아니겠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버지 같은 분이라고 그러던데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특별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내가 그 사람을 수족처럼 부렸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 수족처럼 부릴 때가 어딨나. 확실하게 선을 그었죠. 평선 막바지에 지역 유세장에 찾아온 한 정치인이 지역 유세장에 찾아온 걸 보고 정치인이 거리 두라고 윤한홍 의원이 거리 두세요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대통령은 명 씨랑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기억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까 기사 다시 가보죠. 근데 여길 좀 보겠습니다. 요 밑줄. 이준석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2022년 10월에 있었던 일, 11월에 있었던 일에 관해서 명 씨랑 김 여사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를 본 적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 대통령실의 해명을 그냥 한 방에 제가 뒤집어 보자면요. 자, 저는 2022년 10월에 있었던 일, 11월에 있었던 일에 관해 가지고 네. 명태균 사장과 김건희 여사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누가 그 명태균 사장을 저 내외에게 소개시켜줬는지는 이미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하셔도 예. 그러니까 이런 이제 굳이 해명하려면 이런 거겠죠. 대통령은 그 뒤로 연락이 없었는데 여사는 연락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다 얘기했지만 국민 갖고 장난치는 거죠. 네. 그 이준석 의원이 내가 직접 이 얘기한 텔레그램 내용을 봤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창근 위원님, 대통령실에서 얘기했었던 취임 이후에는 전화한 바도 없고 연락한 바가 없는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했는데 이 기억이 틀렸다는 반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대통령실의 해명은 이제 대통령께서 그렇게 기억한다는 해명이고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해명은 아닙니다. 주어가 대통령이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명태균 씨의 최근 언론 인터뷰를 보면은 본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본인이 취임 이후에 대통령과 통화한 적은 없고 그리고 간단한 안부 정도의 메신저를 주고받은 정도로 있다. 그 정도 해명이고 그리고 김건희 여사와는 계속 통화를 하고 연락을 했다. 그렇게 본인이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걸 봤을 때는 아마 취임 초기에 100번 양보해서 대통령실의 해명이 맞다고 받아들인다면은 대통령께서 얼마나 많은 국정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취임 초기에 안부 메신저 정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정도는 기억을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명태균 씨도 통화한 적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다만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나 메신저를 주고받은 거는 그것은 본인도 인정했고 그리고 이준석 의원이 얘기하는 것도 김건희 여사와의 메신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해명이 일부는 만남의 시작과 만남 횟수는 잘못될 수 있었지만 대통령의 기억을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겠다. 그리고 다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은 명확히 다시 한번 대통령실에서 정말 정리된 입장을 낼 필요는 있습니다. 예. 네. 국정을 운영하느라 바쁜데 통화하면 되겠나? 그건 예의가 아니고 그때 대통령과 주고받고 텔레그램하고 대통령은 사람들한테 체리 따봉 보내는데 여사는 안 보내. 수시로 통화했잖아. 한 달에 한두 번 이런 식으로. 여사랑 통화를 했다라는 건 알겠는데 수시로 통화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두 번 이런 식으로라고 얘기를 해요. 장 변호사님. 한 달에 한두 번 통화하는 사이는 어느 정도의 친분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글쎄요. 사실 지금 드러난 사실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다만 명태균 씨가 지금 계속해서 여권의 유력한 정치인들과의 어떤 친분도 과시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단순히 뭐 친했다가 아니라 정치권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과연 김건희 여사에게는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께서 우려하는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뭐 공천계의 의혹에서 지금 이런 논란들이 지금 퍼지고 있는 것인데 특히 명태균 씨가 만약에 김건희 여사와 공천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게 공직선거법에 처벌 조항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와는 별도로 국민들 보시기에는 참으로 우려스러운 지점이 됩니다. 제가 뭐 김웅 전 의원이 그런 예시를 했는데 참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만약에 어떤 사법 브로커가 지방 법원장의 배우자와 어떤 사람의 형량을 논의한다. 라고 한다면 뭐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뭐 집행유예 어떻습니까? 라고 했는데 그 배우자가 집행유예는 안 될 것 같아요. 원칙대로 해야죠. 라고 만약에 법원장의 배우자가 얘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과연 용납할 수 있겠느냐라는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참 이게 맞는 예시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김건희 여사가 지금 사인의 신분인 건 맞지만 임명되지도 않고 선출되지도 않았으면서 많은 권한을 누리고 있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다만 이 책임의 부분에서는 자꾸만 처벌 규정이 없다라는 식으로 좀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국민들께 저는 예의가 아니고 도리도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명태균 씨와의 뭐 전화를 한 달에 뭐 한두 번을 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해 봐야 되겠고 일단은 지금은 주장이겠지만 네. 만약에 정말 통화를 한 게 맞다라고 한다면 단순히 뭐 친하게 지냈다 이런 부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영향력을 미쳤고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들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기영 네. 대변인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문제가 불거진 게 한 인터넷 매체에서 여사가 공천에서 뭔가 개입을 했다. 처음에 얘기할 때는 김영선 위원하고 김건희 여사가 뭔가 텔레그램을 주고받았다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없는 소위 말해서 이준석 의원조차도 완결성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이후에 보도를 통해서 저희가 텔레 내용을 봤습니다. 그 텔레 내용을 보면 이분이 이 명태균 씨가 6차례 텔레그램을 보내는데 여사가 계속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하다가 마지막에 대응한 부분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걸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경선이 기본이고 약체 후보자들을 설득해야 된다. 결국 도울 수 없다는 취지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보도를 했을 때 공천에 영향을 줬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공천에 영향을 주지 않고 거절을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선거를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도와줍니다. 도와주는데 그 이후에 이 사람이 뭔가 계속 연락을 하는데 선거 때 도움을 줬는데 이거를 딱 자르고 소위 말해서 씹을 수 없습니다. 매정하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나를 지지하지 않더라도 상대를 지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일정 부분 연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본질은 뭐냐면 공천에 하는데 영향력을 끼쳤는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돼야지 연락을 했느냐 마느냐는 본질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가 거의 한 경선 한 6개월, 5개월, 6개월간 아침마다 전화가 왔어요, 계속. 그럼 그 상황에서 물어보겠죠. 언제 입당해야 됩니까? 물어보시더라고.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언제 입당하는 게 좋겠냐. 그래서 제가 그때 말일날에 아마 그래서 토요일 기자 출근 안 하니까 오늘 그냥 들어가세요. 그럼 그냥 가시대, 진짜. 자기들이 결정해서 마지막에 최종 물어봤는지 내가 말해서 그냥 바로 갔는지 하여튼 내가 말하고 나서는 출발했으니까 뭐 그렇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언제를 얘기하냐? 경선 때 그 입당을 언제 하느냐? 그 시기를 두고 나한테 물어봤었다. 그때쯤에서 나는 뭐 매일 아침 같이 전화를 했었다. 그럼 내가 입당 뭐 토요일은 기자들 출근 안 하니까 오늘 가시지요라고 얘기해서 전격적으로 내가 얘기한 날 가지 않았느냐. 뭐 그게 내가 얘기해서 갔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난 그날 가라고 했고 그날 갔던데 뭐 이런 취지로 지금 얘기를 합니다. 이건 사실 뭐 사후에 나조차고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아니, 원래 그때 가려고 원래부터 생각을 했었는데 본인이 얘기했다고 이게 마침 딱 맞아 떨어진 걸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고요. 뒤에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좀 이따 더 많은 얘기들 엄청나게 많긴데 뭐 지금 문도 안 열었는데 뭐 아니 그 집 대문 문도 안 열었잖아요. 내가 그 대선 관련돼서 얘기하대요. 그 정진석이 있는 사람들 날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네, 아직 문도 안 열었잖아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김기영 대변인님. 네.
문 열면 뭐가 있는 겁니까? 아니 저는 이분이 지금 문을 안 열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네. 제가 현장에서 봤던 것 중에서 맞지 않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 단일화 역할을 굉장히 했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안철수 안철수 후보에. 의원가.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때 KBS 토론회 마지막 토론회였습니다. 끝나고 나서 저희가 이제 방송 토론을 하면 대기실에서 좀 해서 숨을 고르지 않습니까? 그쵸. 끝나고 나서 그때 이제 토론을 끝나고 나서 어떤 부분이 굉장히 잘했고 그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장제원 의원으로부터 그래서 대통령이 후보가 받고 그때 강남으로 넘어갔습니다. 강남으로 넘어가서 그때 밤 사이에서 새벽에서 단일화가 됐습니다. 네. 근데 이분이 얘기하지 명태균 씨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그 윤핵관과 라이벌 관계라고. 그때 장제원 의원이 주도적으로 다 했습니다. 그 부분도 틀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관련해서 입당한 날이 금요일입니다. 네. 근데 그때 저희가 그 전주에 치맥 회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준석 대표와 우리 후보가 잘 됐는데 문제는 분위기도 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다음 날 우리가 입당을 한다는 얘기가 계속 언론이 나오는 겁니다. 네. 근데 저희의 어떤 원래 전략은 뭐냐면 외연을 넓혀서 10월이나 11월에 입당하는 게 저희의 전략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언론에 계속 나가니까 기자분들이 네. 어떤 일정을 가더라도 언제 입당하시냐고 계속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입당하는데 네. 시기에 대해서 너무 매몰된다. 그럼 우리의 메시지가 묻힌다. 그래서 언제 입당할지를 고민하는 차에 그때 인재영입위원장이 권영세 의원이었습니다. 네. 근데 만났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때 이제 이준석 당대표가 전남에 가 있었는데 그와 상관없이 일정 부분 우리가 논의를 해서 한 거지 갑자기 금요일날 아침에 전화해서 한 건 아니다. 모든 것들을 본인의 어떤 위주로 생각하는 건 지나치다 봅니다. 네. 모든 걸 지금 자기 입장에서 내 덕이야, 내 덕이야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좀 허황되다. 직접 옆에서 본 사람 입장에서는 좀 허황된 얘기들이고 맞지 않는 얘기가 너무 많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지금 이 명태균 씨의 얘기가 매일매일 뭐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이런 걸 보고 유승민 전 의원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느냐. 명태균의 말, 국민에 대한 협박이고 공화국 법질서에 대한 모독이다. 대체 이자가 뭐길래. 네.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에 요구합니다. 명태균을 철저히 수사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단순히 윤 대통령,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협박성 발언이라를 떠나서 이건 국민에 대한 협박 아니냐? 이게 뭐냐? 법의 심판 받게 하십시오라는 글을 올렸더니 여기에 댓글을 와서 달았습니다. 댓글을 뭐라고 달았느냐? 저를 언급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유승민 의원님께서는 진보 정당에서 정치를 시작하셨으면 체게바라나 카스트로 같은 혁명가가 되셨을 텐데요.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걸 보면 장 변호사님, 네. 명태균 씨가 사실 위축이 될 법도 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전혀 가서 댓글까지 다는 걸 보면 전혀 그런 건 없는 것 같다. 또 본인 보도나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열심히 찾아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전혀 명태균 씨가 지금 상황에 대해서 위축되거나 이런 모습은 없고요. 오히려 지금 거의 매일매일 단독 보도가 쏟아질 정도로 다양한 언론과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 하나하나가 사실은 굉장히 자극적이고 놀라운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본인 명의로 저렇게 스스로 댓글을 남기는 것도 사실 지금 기존에 봤던 캐릭터는 아닌 것 같아서 참으로 좀 이상하기도 하고 또 신기하기도 하고 좀 이런 반응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태균 씨의 이 입으로 인해서 지금 여당 내부가 굉장히 술렁임이 많은 상황인데요. 저는 좀 근본적으로 드는 의문이 사실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이 정도면 협박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언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근데 그런 상황인데 왜 용산의 반응이나 대응이 왜 이렇게 좀 지지부진한가 이런 부분에 대한 본질적인 의문이 듭니다. 그동안 용산 대통령실의 반응은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특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어떤 공격이 있거나 했을 때는 법적 조치도 그 즉각 한 적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상당히 강한 어조로 반박했던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데 유독 명태균 씨에 관련된 논란들 지금 매일매일 쏟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응은 그동안 보여져 왔던 대통령실의 대응과는 좀 결이 달라 보이기 때문에 국민들 보시기에는 저는 의혹들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대통령실도 그리고 검찰도 관련된 수사를 빠르게 하고 대통령실에서도 만약에 명태균 씨의 말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네. 좀 더 강하게 대처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김기영 대변인님. 네. 아니 왜 대통령실에서 즉각적으로 고소고발하거나 수사 이게 빨리빨리 움직이지 않느냐, 뭔가 미적미적하는 것 같으니까 더 수상한 거 아닙니까? 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논란은 있지만 우선은 사인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어떤 수위에서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좀 고민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분의 말이 전방위적으로 너무,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사실에 기초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더 확장되는 부분은 막아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더 명확하게 대통령실에서 저 상황을 정리한 다음에 입장을 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 명태균 씨가 아까 뭐 유승민 의원의 댓글뿐만이 아니라 또 뭐라고 올렸느냐. 김종인 위원장이 최근에 이런 글을 올렸었죠. 이런 글을 올린 게 아니라 이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나를 팔아먹을 작정을 한 것 같아. 나를 안다는 걸 과시하려는 거 아니겠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버지 같은 분이라고 그러던데 했더니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특별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내가 그 사람을 수족처럼 부렸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을 수족처럼 부릴 때가 어딨나. 확실하게 선을 그었죠. 그랬더니 명태균 씨가 SNS에 또 뭐라고 올렸느냐. 네. 상중, 네, 오늘 나의 정치적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김진욱 대변인님. 그러니까 이게 서운할 수 있어요. 나는 김종인 위원장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선을 그어, 이렇게나 단호하게 선을 그어. 근데 상중이라고 이렇게 올릴 공개를 굳이 할 필요가 있는가? 무슨 생각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명태균 씨가 본인에게 어떠한 그 본인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사람들 또 혹은 본인을 공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태균 씨가 한 말에 답이 있다고 봅니다. 명태균 씨가 뭐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본인 휴대전화가 변호사다 이런 얘기를 해요. 본인 휴대전화가 변호사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본인이 갖고 있는 휴대전화에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든지 나를 공격하면 나는 그거에 대해서 받아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걸 한 번 더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건데 그런 중에 이제 가끔씩 문자 메시지를 공개한다거나 지금 이제 아직까지 김 여사와 관계된 통화 녹취가 나온 적은 없습니다만 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안 나올 거라고도 생각도 못 할 것 같아요. 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도 지금 창원지검에서 저분과 관계된 압수수색을 할 때 6개의 전화기와 뭐 태블릿 PC 이런 걸 갖다가 압수를 했다는데 네. 그거는 저분이 얘기를 하잖아요. 난 다른 데 또 있어. 다른 데에다가 옮겨놨고 6개월마다 한 번씩 휴대폰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다른 데 있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이분 명태균 저수지에 뭐가 들어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한데 이런 확인이 과연 그 지금의 이 검찰 조사나 이런 부분으로 가능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약간 좀 저는 회의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네, 지금 명태균 저수지에 뭐가 있는지 앞으로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저수지가 물이 꽉 차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고요. 완전히 말라 있을 수도 있고 물 안에 물고기가 많을 수도 있고 쓰레기만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이런 진실 사안은 검찰 조사를 통해서 밝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같이 해봅니다.